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모든 이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이 질문에 공감한다면 잠시 머물러 주세요. 아마 당신이 찾던 답의 실마리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다면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말은 참 신기하죠. 때로는 칼보다 빠르게 다가와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기도 합니다.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무례하지 않기에 피할 수도 없고, 공손하기에 대놓고 싫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흙탕물은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그저 물일 뿐입니다. 겉보기엔 투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깊이를 알 수 없기에 쉽게 뛰어들었다간 그 진흙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상냥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에 속아 넘어갔죠. 그 모든 것이 진흙처럼 마음에 달라붙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의로 건넨 관심이 사실은 방심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요. 사람이 사람에게 스며드는 순간은 대부분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호의의 얼굴을 한 침입입니다. 그들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죠.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의 결이 마음을 긁었습니다. 무례함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공손한 잔인함은 오래 곁에 머뭅니다. 나는 그걸 배웠습니다. 내 친절은 값없이 흘러갔습니다. 작은 호의는 당연한 의무로 변했고 배려는 이용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기대는 점점 늘었고 그 기대는 결국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차가운 침묵만이 돌아왔죠. 친절했던 사람들은 내가 무너졌을 땐 없었습니다. 언제나 처음엔 환대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텅 빈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친절해야만 했던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주문이었습니다. 항상 괜찮아야 하고 언제나 양보해야 하며 상처받아도 웃고 있어야 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타인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 내 감정은 후순위가 되었고 내 하루는 타인의 기분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내가 겪은 불편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사람 사이에서 투명해졌고 결국 내 존재의 무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이기심, 공감 없는 말투, 무책임한 기대, 그 모든 것을 사람이라 착각했던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내 친절엔 값이 있습니다. 내 호의는 선택이고 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거절이 나쁜 게 아니라 경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가까이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닌 행동, 미소가 아닌 반복된 태도.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기 전 그의 침묵을 지켜봅니다.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내가 약할 때도 살핍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유약함의 다른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대우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친절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나는 그것을 이제야 배웁니다. 그러니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호의는 마땅히 돌아올 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의 울타리를 다시 세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않는 인간관계만을 선택합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더 깊이, 더 조용히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들엔 특별한 공격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무언가 남았습니다. 감정, 말이 남기고 간 묘한 찜찜함. 그건 비수보다 더 무력한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싸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격도 방어도 되지 않는 말들. 무례하지는 않지만 불쾌하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틀리지도 않은 말들.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말로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러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란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의 칼날을 휘두르고 나의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말은 곧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언제나 내가 들었을 때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의 방식이었고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달랐습니다. 나는 매번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무례를 피하지 못했고 불편을 회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싸움이란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말로 싸우는 순간 나는 그의 세계로 끌려갑니다. 그의 언어, 그의 논리, 그의 감정으로 나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침묵은 처음엔 패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례의 게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나를 흔들고 나는 침묵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래 끝에서 나는 멈췄고 침묵의 시작에서 나는 다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멈추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내 반응이 없자 그들의 말은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무례한 이의 말은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 말을 아낀다는 건 겁쟁이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어떤 말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말이 칼이라면 침묵은 방패입니다. 나는 이제 그 방패를 들 줄 압니다. 무례함은 되게 외롭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이 앞에선 더 깊어집니다. 나는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어의 증거이며 내가 지켜낸 자존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 아닌 존재와의 말은 낯설습니다. 그들은 공감 없이 말하고 이해 없이 반응합니다. 그곳에 감정이 없다면 나의 말은 파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말에 물러납니다. 다툼 없는 고요, 말 없는 단절. 그 안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열쇠는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열쇠를 너무 쉽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말 몇 마디, 친절한 눈빛, 잠깐의 공감. 그 모든 것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쇠는 손에서 빠져나갔고 나는 그들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기억 속 가장 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신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너무 쉽게 줬습니다. 마치 주는 것 자체가 나의 미덕인 것처럼. 신뢰를 받으려면 상처를 내보여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약점을 조용히 기억했고 나의 허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약점을 무기처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스스로를 넘긴 것입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모든 상처의 시작은 신뢰였습니다. 의심 없는 수용, 방어 없는 수락.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건 단호한 충고였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믿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전부를 보고도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 욕망이 신뢰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허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신뢰는 증명입니다. 시간이라는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남는 것, 행동이라는 바닷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몇 번의 만남으로 가볍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 대신 시간을 봅니다. 그의 하루가 내 하루와 어떻게 닿는지, 그의 행동이 내 마음에 어떤 무늬를 남기는지. 시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살핍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넘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검증의 끝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미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신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나의 핵심을 건드려선 안 됩니다. 그 어떤 감정도 나의 중심을 흔들게 놔둬선 안 됩니다. 내 신뢰는 이제 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이 아닌 마음으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단단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부탁.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늦어도 실수해도 무례해도 항상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매번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소리 없는 울림이었고 스스로를 조금씩 파먹는 부식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함은 내 고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내 하루의 결정이 모두 타인을 기준으로 세워졌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친절은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갈등을 피하고 거절 대신 미소를 선택하며 나는 어딘가 계속 사과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관계라는 이름의 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배려할수록 왜 내 안이 비어갔는지, 그들에게 친절할수록 나는 내게 냉정해졌다는 사실을.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 틈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나의 괜찮음을 이용했고 내 배려 위에 그들의 편의를 쌓았습니다. 한 번도 고마워한 적 없던 그 말투, 당연하다는 표정. 그 모든 게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의 분노는 말이 아니었고 나의 슬픔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나는 세상에 작별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었습니다. 더는 아무에게도 친절할 수 없다는 자각. 내 친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의 존엄을 깎아내리며 쌓은 배려는 누구의, 무엇을 지켜낸 것일까? 사람에게 친절할 수 없다면 사람 아닌 존재에겐 더욱 줄 수 없습니다.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을 뿐. 그래서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체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내 시간은 값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무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기 전에 나는 나부터 먼저 지킵니다. 경계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따뜻한 것들을 오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울타리 없는 들판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나의 울타리는 좁지만 단단합니다. 그 안엔 내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경계란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은 마음 안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 그 거리는 본능이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본능을 자주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정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듯 했기 때문에. 이유는 항상 그들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이유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감정, 그들의 사정이 내 판단을 덮어버렸습니다. 친절하다는 건 결국 나를 뒤로 미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나의 에너지, 나의 집중, 나의 공간. 나는 계속 내어주었고, 그들은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이의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타인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 안에서 내 존재는 흐려졌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정체성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는가. 그 선택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인가? 무엇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는 한참을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내가 친절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처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그 친절이 가장 깊은 상처였다는 걸. 나에게도,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도. 경계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닌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경계가 없다는 건 무작위의 통행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엔 해악도, 이기심도, 침묵의 잔인함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너는 괜찮니?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절한가? 그들은 조용히 들어오고 당연하듯 자리 잡고 끝내 그 공간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듭니다. 나는 허락한 적 없지만 내 침묵은 곧 허락이었습니다. 내 친절은 그들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지? 그 물음은 차가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시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내 경계는 나의 방식입니다. 무례하게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나의 거절 위에서 자랍니다. 경계 없이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내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들의 불편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감을 갈망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공감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희귀합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알기에 나도 선택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마다 나는 나를 더 많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언제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그건 나를 닳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누군가 공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은 존재합니다. 누군가 고개를 저어도 그 아픔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기준, 그건 공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기억된다 해도 견딜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공감 없는 말들 앞에서 물러납니다. 그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내 기분을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에도, 짧은 대답에도, 지친 눈빛에도 그들은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괜찮잖아. 그 말은 한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압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가면. 나는 그 가면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벗는 순간 그들 모두가 등을 돌릴까 두려웠습니다. 감정의 경계는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싫다는 말을 삼켰고,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미루었고, 참을 수 없을 때조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양보를 친절로 착각했고, 나의 피로를 무관심으로 오해했습니다. 나는 계속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지금은 곤란한지, 왜 이 부탁은 힘든지, 왜 나는 쉬고 싶은지를. 그러나 그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늘 중요한 것이 되었고, 나의 감정은 예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들으려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였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들은 내 기분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눌렀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지워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둘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기 파괴 위에 세워진 균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부서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감정을 감추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나는 내 마음의 언어를 잃어갔습니다.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경계를 다시 세웁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무시하는 순간 그 문은 닫힙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존중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은 해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존의 신호이며 내 세계의 중심입니다. 나는 이제 내 기분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감정은 정당합니다. 감정은 논리가 아니며 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경계를 무시당한 자리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감정의 문턱 앞에 조용히 서서 지킵니다.